충격적인 피해 비밀이 드디어 밝혀진다. 13년 전 계묘년의 끔찍한 사륙 뒤에 김봉인의 손이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궁 8화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반전들과 함께 9화에서 폭발할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봉인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섬뜩한 의미부터 사라진 윤갑의 영혼이 갑자기 돌아올 가능성, 그리고 강철이 목숨을 걸고 여리에게 숨겨온 끔찍한 숙명까지 드라마가 던진 모든 복선이 9화에서 처절하게 폭발합니다. 이번 9화는 단순한 이야기의 전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떡밥과 의문점들이 일제히 터지는 폭발적인 회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눈치채지 못했던 핵심 떡밥들을 낱낱이 파헤친 뇌피셜 지금 시작합니다. 8화의 핵심 비밀들. 8화는 충격적인 진실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리는 왕으로부터 가슴이 무너지는 진실을 듣습니다. 할머니 넙덕을 죽인 자는 따로 있었다. 이 순간 강철의 눈에서는 처절한 분노가 터집니다. 내가 그 입 다물라 하지 않았느냐? 대체 그걸 여리한테 왜 말한 것이냐? 왕이 여리의 애절한 추궁에 못 이겨 비밀을 폭로한 것이죠. 이 한 장면이 모든 관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강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이 넙덕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가 오래전부터 여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더 끔찍한 진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강철의 거짓말 속에는 그가 여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넙덕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더 큰 음모, 더 큰 비극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철은 여리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극적인 장면. 풍산의 배우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저는 사실 배우가 예조판서 안석주일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예상은 틀렸네요. 아까비. 김봉인은 풍산에게 나타나 귀신을 모시는 것이냐, 나를 모시는 것이냐라며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이 대사는 단순한 권력 과시가 아닙니다. 그는 귀신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인물입니다. 왕의 외조부이자 충신이었던 그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 예상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촉이 정말 좋으신 것 같네요. 풍산은 그저 김봉인의 소나기에서 움직이는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가 넙덕의 핏줄이라는 말에 김봉인은 섬뜩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순간 팔척기를 상징하는 불기둥이 크게 솟아오르죠. 팔척기도 넙덕에 대한 원한이 있어 보입니다. 김봉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번쩍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그에게 어떤 무서운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가 여리에게서 보고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3년 전 계묘년의 피해 비밀. 9화에서는 13년 전 계묘년의 끔찍한 학살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전체에 흐르는 13년 전이라는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데뷔가 13년 전 끔찍했던 그 악취를 몇 번이나 언급했죠. 이 시기에 궁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닌 계획된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뇌피셜 충격적인 진실. 13년 전 계묘년 4월, 팔척기가 선왕을 덮쳤고 빙의된 선왕은 궁궐에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선왕은 제어할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온 궁이 썩은 사체와 피의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데뷔가 말한 그 악취의 정체입니다. 야광기의 증언에 따르면 계묘년 4월 웬 절마당에서 넙덕이랑 팔척기가 아주 난리법석을 치더구만. 넙덕이 팔척기 기운을 누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팔척기가 그 무당년 가만 안 둔다고 쫓아갔다고 합니다. 이 증언은 넙덕이 팔척기와 싸웠으며 팔척기의 기운을 잠재우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팔척기를 아예 처치했다는 뜻은 아니었죠. 그리하여 결국 넙덕은 팔척기의 복수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뇌피셜. 김봉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어둠의 능력을 암시합니다. 봉인은 그가 악기를 봉인하거나 반대로 봉인된 악기를 해제하는 술법의 대가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계묘년의 팔척기를 풀어 선왕을 조종했고 넙덕이 팔척기를 억누르자 그녀를 제거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혈통을 왕좌에 앉히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김봉인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쩌면 흑묘선인의 가르침을 비밀리에 전수받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흑묘선인은 조선 초기에 살았던 전설적인 술사로 귀신을 그림으로 봉인하는 귀혼술의 창시자입니다.
이 능력은 왕실에서 금기시되었지만 김봉인과 같은 권력자들은 은밀히 이 기술을 전수받아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김봉인은 여리가 넙덕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왜냐하면 넙덕이 팔척기를 억눌렀던 것처럼 여리도 같은 능력을 가졌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여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분명 둘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이무기 발을 잠시라도 묶어둔다면 여리 계집을 없애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이 음험한 계략이 부하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김봉인은 왕의 외조부로서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혈통을 왕좌에 앉히기 위해 수십 년간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그는 팔척기를 이용해 선왕을 제거하고 자신의 외손자인 현 왕 이정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정이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자 다시 팔척기를 이용해 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진 융갑의 영혼과 충격적 귀환, 구하의 또 다른 폭발적 반전, 융갑의 영혼이 극적으로 돌아옵니다. 드라마 초반 융갑의 영혼은 팔척귀에게 먹혔다고 했습니다. 여리는 융갑의 옷가지를 수습하면서 그의 영혼을 찾을 수 없었고 강철은 팔척귀가 그자의 영혼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융갑의 영혼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죠. 하지만 여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융갑을 찾으려 했으며 강철에게 융갑의 혼을 찾기 전까지는 융갑의 몸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융갑의 영혼이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팔척귀가 영혼을 먹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내부에 가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충격적 예측, 구하에서 융갑의 영혼이 갑자기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척귀가 약해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융갑의 영혼이 잠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환은 강철에게 엄청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 두 영혼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갑의 영혼이 돌아온다면 융갑과 강철은 같은 몸을 두고 갈등하게 될까요? 아니면 서로 협력하게 될까요? 융갑은 자신의 몸을 빼앗긴 것에 분노할 수도 있지만 여리의 안전을 위해 강철과 일시적으로 협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예측, 여리가 위험에 처한 순간 융갑의 영혼이 팔척귀로부터 벗어나 잠시 돌아오고 강철과 융갑이 함께 여리를 구하기 위해 협력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융갑은 여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강철은 점점 깊어지는 감정으로 두 영혼이 한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강철과 융갑 사이의 애증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용당골의 비밀도 구하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용을 담고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의 이 장소는 이무기들의 성지이자 강력한 무녀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맹인 풍산이 여리가 용당골에서 왔다는 말에 크게 놀란 것은 이곳이 이무기와 특별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넙덕은 이곳에서 이무기의 영혼을 달래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고 그래서 팔척귀를 억누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 역시 할머니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봉인이 여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무기와 귀신을 달래는 능력 그리고 악령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철과 여리의 애절한 운명, 구하의 심장을 울리는 클라이맥스는 강철과 여리의 처절한 사랑과 희생입니다. 예고편에서 바람을 불러올 수가 없어라는 강철의 절망적인 외침은 그가 점점 이무기로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융갑의 몸에 오래 머물수록 그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강철에게 중대한 위기입니다. 그는 이무기로서의 능력을 잃어가면서도 융갑의 몸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강철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간의 몸에 오래 머물러서일까요? 아니면 김봉인이 양반들에게 나눠준 돼지 부적 때문일까요? 뱀의 천적은 돼지라는 원리를 이용한 이 부적은 이무기인 강철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김봉인이 이무기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리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합니다. 내 목숨, 내 손에 있다. 살리고 싶다면 폐가로 오거라라는 위협 속에 여리는 절박하게 외칩니다. 구해줘 강철아 제발. 이 순간 강철의 가슴은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그는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여리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구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가장 애절한 장면, 강철이 여리를 구하러 달려가지만 자신의 힘이 너무 약해진 것을 깨닫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바로 가섭 스님이 준 토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토분은 일시적으로 이무기의 힘을 폭발시키는 대신 인간으로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양날의 검입니다. 가슴 아픈 고백. 이 위기 속에서 강철은 여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널 처음 본 건 수백 년 전이었어. 넙덕을 통해 내 운명을 알게 됐지. 그래서 내게 접근한 거야. 하지만 정말로 널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이 고백은 여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강철과 여리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수백 년에 걸친 인연과 운명으로 그려집니다. 강철은 처음에는 여리를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사랑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리 역시 강철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할머니를 죽인 것이 강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리고 강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것을 깨달은 후, 여리의 마음은 조금씩 강철을 향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융갑에 대한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어 그녀의 감정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명은 과연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숨겨진 다른 비밀들. 9화에서는 더 많은 충격적인 비밀이 폭로됩니다. 최원우 전 좌의정을 쫓는 외다리기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외다리기는 13년 전 계면현 학살의 희생자 중 하나로 최원우가 직접 처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원우는 김봉인의 지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으며 그중 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외다리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외다리기는 자신을 죽인 최원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충격적인 반전, 아구지라는 호칭의 비밀과 흑묘선인의 존재도 밝혀집니다. 흑묘선인은 조선 초기에 살았던 전설적인 술사로 귀신을 그림으로 봉인하는 귀혼술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흑묘는 검은 고양이를 의미하며 이는 음양사 전통에서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됩니다. 풍사는 이 술법을 계승한 후계자이며 아구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밀한 호칭인 것입니다. 풍산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귀신을 감지하고 조종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시력을 잃는 대가로 영적인 시야를 얻은 것입니다. 양반들이 모두 지니고 있는 돼지 부적에 숨겨진 의도. 뱀의 천적은 돼지라는 원리를 활용해 김봉인이 이무기 비비의 활동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김봉인이 이무기의 존재와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김봉인 자신도 과거에 이무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융갑의 어머니가 쓰러진다는 예고는 강철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신이 빌린 몸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강철을 더욱 극한의 선택으로 몰아갑니다. 강철은 융갑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이무기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책임감을 가진 존재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화에서는 또한 왕 이정의 내면적 갈등도 더 깊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외조부 김봉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동시에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정은 김봉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지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과정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9화는 지금까지 쌓인 모든 떡밥이 폭발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3년 전 계면현의 끔찍한 학살부터 김봉인의 어둠의 능력, 융갑 영혼의 충격적 귀환, 그리고 강철과 여리의 애절한 사랑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집니다. 이번 9화는 단순한 이야기의 진행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흩뿌려진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모이고 캐릭터들의 숨겨진 동기와 과거가 드러나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저의 예측이 얼마나 맞을지 9화가 방영된 후 다시 만나 확인해봐요. 여러분만의 뇌피셜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흥미롭고 창의적인 뇌피셜을 다음 영상에서 특별히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귀궁 분석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예고편이 공개되면 가장 먼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토분을 사용한 강철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윤갑의 영혼이 돌아온다면 강철과 여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김봉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음 분석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귀궁의 세계는 점점 더 깊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무기와 귀신, 무당과 술사, 인간의 욕망과 사랑이 얽히고 설키는 이 드라마의 다음 전개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